숙명과 운명을 결정짓는 태교 이야기.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 태교 곧 태어나기 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품어온 소망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태교를 통해 아이의 건강과 지혜, 심지어 숙명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 태교는 뇌 발달의 영향은 태아의 뇌는 임신 기간 동안 급격하게 발달하며 엄마가 듣는 소리, 느끼는 감정, 경험하는 모든 것이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엄마의 스트레스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즉, 태교는 아이의 뇌 발달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숙명이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본 태교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태교를 통해 아이의 성품과 능력을 길러주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태교보다는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동양의 태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태교.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결합되어 태교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정서적 교감은 태아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등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명과 운명을 결정짓는 태교는 태교란 태아를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한 엄마 뱃속 환경의 조성이다. 임산부가 임신하여 출산할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태아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중교육을 일컬어 태교라 하는 이다. 흔히 태교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임산부가 언행을 삼가하는 일로 태아를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한 엄마가 되는 것을 뜻한다. 본래 태교의 시작은 태내교육 혹은 태중교육의 약자로 태아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정신과 육체는 양분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뱃속은 엄마와 태아가 교류하며 자기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교육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 뱃속 장소는 결국 보다 지혜로운 착한 성품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한 엄마 아빠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기도 하다. 태아가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며 교육의 첫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임신 중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인 마음가짐과 언행이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모든 엄마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태교가 상술과 맞물리면서 안타깝게도 내면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건강한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우월한 자식을 두고 싶어하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용하여 본래의 깊은 뜻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자연현상 이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태교 또한 이상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임산부가 진정으로 좋은 자식을 낳고 싶다면 모체 내의 자궁 환경을 먼저 살펴야 하며 그 자궁 환경은 골반이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아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태교는 아기가 들어설 집의 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부모가 좋은 음악을 듣는 것만이 태교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올바른 숨 한 번 제대로 잘 쉬는 것이 태교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헌상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임신, 태교, 육아에 대한 기록들을 엿볼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중국 전한시대 유양의 연려전이 있다. 연려전에 보면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행한 태교의 기록이 있는데 태임의 성품이 단정하고 한결같아서 정성스럽고 장중하여 오직 덕행을 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눈으로는 나쁜 빛깔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태교를 잘 실천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서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지만
이 문헌의 깊은 뜻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눈은 뒤통수뼈와 관계하고 귀로는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태교를 잘 실천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서는 말 그대로 이해하지만 이 문헌의 깊은 뜻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눈은 뒤통수뼈와 관계하고 귀는 관자뼈와 관계하고 나비뼈와 관계하는 등 머리뼈들의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뼈는 뇌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리뼈로 8개의 머리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뼈들이다. 또한 이 세 뼈들의 기능적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뒤통수뼈는 엉덩이에 있는 엉치뼈와 관자뼈는 볼기뼈와 나비뼈는 꼬리뼈와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는 뼈다. 그리하여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말도록 태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눈과 귀와 입은 아기가 들어선 골반에 엉치뼈, 꼬리뼈, 볼기뼈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반 환경은 머리뼈에 영향을 주고 머리뼈들의 움직임은 골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반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 외적인 조건이 잘 주어졌을 때 내면적인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서양의 경우 동양에서처럼 태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서나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에 보면 태교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다. 태교가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이후부터인데 앨리스 1926라는 사람은 모측 인상, 즉 인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강렬한 심적 인상이 태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 후로도 의학적인 연구가 계속 발표되었는데 로버스튼 1940알린 라일리 1950 같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임신부는 기쁘게 생각하는 임산부보다 입덧과 구토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사실 입덧이라는 것은 태아가 불편한 모체의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입덧이 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엉치뼈 운동성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태아가 10달 동안 지내게 될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입덧은 헛구역질을 말하는데 이 헛구역질은 위장이 자꾸 뒤집히게 되는 것이다. 위장은 대장 중 가로결장과 붙어 있는데 헛구역질을 하게 되면 위장이 뒤집히면서 이 가로결장도 자꾸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 위장과 가로결장은 척추의 가로로 있는 이자에 장갑막으로 매달려 있어 결국 헛구역질은 이 이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태교가 과연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날까지 태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발전들은 진정으로 태아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태아가 거처하는 골반 환경은 엉망인데 음악을 듣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하는 태교는 마치 기울어져가는 판자집에 살면서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집은 기울어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음악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몸에 흡수될 리가 없지 않는가. 비록 태아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뱃속에서 오장육부들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질 때 얼굴뼈들도 얼굴을 형성하게 되는데 눈도 좌우에서 만나고 코도 좌우에서 만나 중앙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윗입술도 좌우 2개가 하나의 입술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얼굴뼈들이 만날 때 오장육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얼굴뼈의 생김새를 보고 오장육부의 정보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다. 태교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오장육부들이 만들어질 때 잘 만들기 위함인데 요즘의 태교법은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질만 가지고 태교를 하는 듯 보여 조금은 아쉽다. 오장육부가 회전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때 얼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교를 할 때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가 만들어질 때 모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스란히 그 정보는 태아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때의 오장육부의 정보는 모두 선천적 숙명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태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태아가 사는 모체의 골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아를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한 아름다운 환경 조성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태아는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한 첫 준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태아가 들어앉아 있는
모체의 골반 환경은 곧 건강한 아이는 물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맞지 않은 불편한 옷을 입었을 때 자꾸 신경이 쓰이듯 태아 또한 불편한 모체의 골반 환경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체에게 여러 형태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오래전부터 알던 후배가 늦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엉치뼈에 문제가 있어 아기를 갖기 전에 엉치뼈를 치료하라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그 후배는 아기를 가지면서 입덧은 물론 임신 당뇨까지 와서 무척이나 고생한 적이 있었다. 엉치뼈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머리의 뒤통수뼈와 도르래처럼 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하는 뼈이기 때문에 엉치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척추 중간에 가로로 놓여있는 이자에 제한이 온다. 결국 모체의 골반 환경 때문에 입덧은 물론 임신 당뇨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체의 환경은 태아의 이자에게까지 유전적으로 정보를 주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자가 취약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장육부의 균형은 두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키이다. 아기는 태아 때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특히 엄마의 목소리에 태아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울고 있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가면 울음을 멈추는 것은 엄마의 가슴을 통하여 들리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때문인데 이 소리는 자궁 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친근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모든 정보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아기는 더욱 쉽게 안정을 찾는 것도 저장된 정보 때문이다. 이미 스트레스에 의하여 태아의 뇌 발달이 좌우된다는 것은 익히 알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 이 태아 시절에 많이 분비되면 세포의 분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세포가 왕성하게 발육되는 시기에 문제를 많이 가져온다. 특히 뇌 발육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임신 중에 왕성하게 발육되어야 하는 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태아의 뇌세포 성장이 억제되고 따라서 뇌신경 조직의 발달도 방해를 받는다. 즉 뇌 조직의 발달 장애는 물론 향후의 신경정신학적 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스트레스는 모체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것만 인식되었으나 실제적인 태아의 스트레스는 태아가 살고 있는 골반 환경임을 기억해야 한다.